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비웃었다. 의사로 3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소금이 약이 된다는 이야기는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눈앞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70대 남성이 고혈압과 당뇨로 오랜 투병 끝에 몸이 더 이상 약을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약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절망했다. 그때 그 환자의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신대요. 그걸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단정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정말 소금물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까? 이후 나는 매일같이 논문을 뒤지고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집어 보았다. 놀랍게도 소금이 절대 악이라는 전제는 단 한 번도 확실히 증명된 적이 없었다. 200개가 넘는 논문 중 30%는 오히려 저염식이 당뇨와 피로를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중 하나가 2016년 The Lancet의 연구였다. 49개국 13만 명을 18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3.6개 나트륨을 섭취한 그룹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 수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즉 0.9% 생리식 염수의 농도와 거의 같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건 뭐였지? 나는 충격 속에 수첩을 덮었다.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믿음은 실험보다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었다.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 모두 소금이 원인일 것이다 라는 추측 위에서만 형성된 결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을 실험대 위에 올렸다.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었다. 살짝 짭짤한 맛, 그러나 이상하게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첫 주는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늘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훨씬 쉬워졌다. 무엇보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나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인간이었다. 환자에게 권하기 전에 내 몸이 증명해 주길 바랐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178에서 110으로 떨어졌다. 당뇨약을 줄였는데도 수치가 안정됐다. 그제야 알았다. 소금물이 약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되찾는 신호라는 걸.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학회에서 꺼내는 순간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비과학적이다. 환자를 위험하게 만든다. 한 교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김 선생, 진실을 말하는 건 좋지만 의학은 신앙이 아니야. 조심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환자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노년의 한 남성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제는 숨이 덜 차요. 아침마다 걷는 게 즐겁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나는 그 한마디에 평생의 확신을 얻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다. 그건 진실을 되찾는 여정이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이 어쩌면 거대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오늘 그 오해의 문을 열고 당신의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을 직접 들어보자. 나는 한때 저염식의 전도사였다. 의대에서 배운 그대로 환자들에게 말했다. 소금은 독입니다. 싱겁게 드세요. 그 말은 마치 의사의 의무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반복된 신념이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였다. 한 환자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68세의 한국계 독일인이었다. 평생을 소금은 나쁘다는 말만 믿고 살았다.
김치도 안 먹고 국도 안 먹었다. 그녀의 냉장고에는 늘 저염식 식단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혈압은 불안정했고 혈당은 오히려 상승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나는 교과서대로 조언했다. 소금을 더 줄이세요. 운동을 늘리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녀는 어느 날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더 아파질까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검사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녀의 몸은 명백히 SOS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무수한 논문을 다시 읽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외면해온 문장들이 있었다. 2016년 The Lancet. 너무 낮은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 2014년 NEJM. 저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 위험을 높인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오래된 빗장이 풀리듯 머릿속이 열렸다. 그렇다면 왜 의학계는 여전히 침묵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 간단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 답은 단순했다. 이익 구조 때문이다. 환자가 병들면 병원은 번다. 약을 먹으면 제약회사는 번다. 그 체계 속에서 의사는 진실보다 체계의 톱니로 남는다. 나 역시 그 톱니였다. 젊은 시절 나는 환자에게 약을 늘리자고 말했고 그 환자는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게 치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유지였다. 증상을 눌러두는 것, 즉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나는 그 후 소금물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본 원리를 되찾는 행위였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는 정확히 0.9%.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농도다. 병원 수액이 0.9%인 이유도 같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의 비율을 억지로 낮췄다. 저염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트륨은 전기의 언어로 세포와 소통한다. 이 전기 신호가 끊기면 세포는 문을 닫고 에너지를 잃는다. 혈당은 높아지고 피로가 쌓인다. 세포가 말라붙듯 생기를 잃는다. 이것이 많은 중장년층이 나는 분명히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묻는 이유다. 이 모든 것을 깨닫자 내 안의 죄책감이 커졌다. 나는 환자들에게 소금을 줄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그들의 세포를 굶기고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몸의 변화를 느끼며 내 환자들에게 조금씩 나의 실험을 나눴다. 처음엔 나를 이상하게 보던 환자들도 하나둘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붓기가 빠지고 혈당이 내려가고 무기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의료계의 이단자가 되었다. 동료 의사들이 복도에서 나를 피했고 학회에서는 내 논문을 비공식이라며 배제했다. 심지어 협박도 받았다. 김 선생, 조용히 하시오. 제약회사랑 병원 다 적으로 돌리려는 겁니까? 나는 알았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일이고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묻는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걸까? 오늘 나는 그 답을 당신과 함께 찾고 싶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균형에 대한 이야기다. 몸의 균형, 마음의 균형, 그리고 진실의 균형 말이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 나는 몇몇 환자들과 실험을 시작했다. 그중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한스 밀러, 72세의 독일인 노인. 그는 10년 넘게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에 의지하고 있었다. 공복 혈당은 늘 200을 넘었고 식후엔 300까지 치솟았다. 복부 비만이 심해서 단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다. 그런 한스가 어느 날 내 진료실에서 물었다. 선생님, 저는 이대로 죽는 걸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스 씨,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만 넣어서 마셔보세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금이요. 의사는 절대 먹지 말라는데요. 나는 그에게 논문을 보여주고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몸속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나트륨이에요. 그게 막히면 혈당도 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실험을 시작했다. 2주 뒤 걸려온 전화는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숨도 덜 차요. 한 달 후 그의 공복 혈당은 200에서 160으로 떨어졌다. 3달 후에는 140, 6달 후엔 110까지 내려갔다. 그는 결국 약을 모두 끊었다. 인슐린도, 알약도. 1년 뒤 그는 웃으며 내게 사진을 보냈다. 손주 결혼식장에서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선생님, 어제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이 찼을 텐데 덕분에 할아버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울었다. 이건 단순한 임상 결과가 아니었다. 인간이 스스로 몸의 균형을 되찾은 증거였다. 두 번째 환자는 68세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는 2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혈압은 오히려 들쭉날쭉했다. 하루는 180, 다음 날은 130. 약은 점점 늘었고 부작용도 커졌다. 약 없이는 못 살아. 하루만 빠뜨려도 머리가 아파요. 그녀는 늘 피곤했고 얼굴은 늘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 며칠간 그녀는 불안해했다. 선생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상이에요. 몸이 불필요한 물을 버리는 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에 붓기가 눈에 띄게 빠졌다. 남편이 놀라며 말했다. 여보, 얼굴이 작아졌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2주 후 아침에 걸레질을 하고도 지치지 않았다. 한 달 뒤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다. 3개월 후 110, 1년 뒤에는 약을 완전히 끊었다.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손주를 돌보며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는 아침이 두려웠는데 이젠 눈 뜨는 게 행복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믿은 것. 그 신호는 비싼 약도 복잡한 식단도 아니었다. 단지 세포의 균형을 되찾는 아주 단순한 행동, 바로 적정 농도의 소금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잔혹하다. 병원이 병을 없애면 병원은 사라진다. 제약회사가 약을 팔지 못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이익이 줄면 연구비와 후원금이 끊긴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실을 감추고 싶어 한다. 나는 더 이상 그 틀 안에 머무를 수 없었다. 환자가 건강해지는 게 죄라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회수 100도 안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댓글이 쌓였다. 선생님 덕분에 혈당이 내려갔어요. 약을 줄였어요. 남편이 예전처럼 웃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증명된다. 그것이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얼굴로 돌아올 때, 그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된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잃어버린 느낌을 받는다. 그 잃어버린 것이 균형이다. 소금물은 그 균형을 되찾는 출발점일 뿐이다. 이제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보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왜 적당한 소금이 생명을 지탱하는지.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사실이 하나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 심장이 뛰는 일, 눈을 깜박이는 일, 생각하는 일조차 모두 전기 신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가 바로 나트륨이다. 이 단순한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몸은 조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진다. 의학 용어로는 세포막 유동성 저하라고 부른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나트륨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전기 신호가 약해지고 세포의 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은 문 앞에서 헛수고를 한다. 혈액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주린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겁고 쉽게 붓는다. 이 현상을 이해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소금물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세포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다. 소금물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하면 막혀있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펌프는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다.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가 깨어난다. 그때부터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나는 이 과정을 수십 명의 환자에게서 직접 봤다. 한 60대 남성 환자는 늘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운동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그는 하루 한 잔의 소금물로 3개월 만에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벼웠고 낮에는 졸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20년 동안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잠이 와요. 나는 그때 확신했다. 세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의학도 근본적인 회복을 줄 수 없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 본능을 깨우는 것이 바로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의 핵심이 적정한 나트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소금물을 마시면 단순히 혈당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피부, 수면, 변비, 면역력까지 함께 변한다. 그 이유도 모두 세포의 작동과 연결되어 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수분이 제대로 흡수된다. 그동안 세포 밖에서 돌던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피부가 촉촉해지고 붓기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침마다 얼굴이 부었던 이들이 2주 만에 얼굴선이 살아난다. 특히 여성 환자들이 가장 먼저 느낀다. 선생님, 요즘 피부가 반짝여요. 그건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다. 또한 나트륨은 신경계를 안정시킨다. 우리의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로 대화하는데 이 전기가 흐르려면 전해질이 필요하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그 역할을 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긴다. 하지만 적정한 나트륨을 공급하면 신경이 차분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라고 말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사로서의 오만함을 돌아본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기계로만 봤다. 수치를 맞추고 약으로 조절하고 통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수치가 아니라 대화체계다. 소금물은 그 대화를 복원시키는 언어였다. 물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마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유불급,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하루에 3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한 꼬집의 소금이면 충분하다. 그보다 중요한 건 리듬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농도, 같은 습관. 그 리듬이 몸을 되살린다. 이제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질서다. 세포가 깨어나면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아침에 따뜻한 한 잔 소금물이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병원 원장실에서 들었던 말. 김 선생,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소금물 같은 얘기 그만하고.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들은 내 논문을 보지도 않았다. 란셋, NEJM, JAMA.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병원 입장만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실은 논문에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의학은 때로 너무 정확한 숫자에 집착한다. 혈압 120, 혈당 90, 콜레스테롤 200. 그런데 인간의 몸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른 리듬과 흐름이 있고 그 리듬이 깨질 때 병이 찾아온다. 그러니 진짜 치료는 약이 아니라 그 리듬을 되찾는 일이다. 내가 만난 환자들 대부분은 병보다 두려움에 시달렸다. 약을 안 먹으면 죽을까봐 무서워요. 의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키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였다. 하지만 소금물은 그 두려움을 무너뜨렸다. 소금 한 꼬집으로 내 몸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단순한 질문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건 단지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었다. 한 환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20년 동안 약봉지에 묶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 손으로 제 몸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어떤 상도보다 값졌다. 그래서 나는 비난을 받아도 멈출 수 없었다. 물론 위험도 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신이 문제입니다. 처음엔 천천히 의사와 상의하며 하루 한 잔 0.3g, 그 이상은 절대 금지. 과하면 독이 되고 적당하면 약이 된다. 이 균형을 아는 게 진짜 의학이다. 소금물을 시작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몸이 가벼워진다. 둘째, 붓기가 빠진다. 셋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넷째, 변비가 사라진다. 다섯째, 피부가 탱탱해진다. 여섯째, 피로가 줄어든다. 이 모든 것은 세포의 생명력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잊고 살까? 바닷물에서 태어난 생명이 다시 바다의 소금으로 회복되는 것, 그건 자연의 순환이다. 결국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이니까. 그렇기에 소금물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다. 그건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행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언어를 잊는다. 피곤해도 참고 붓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나 좀 도와줘. 나 목말라. 그 신호를 듣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다. 이제 나는 의사가 아닌 해설자로 산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매일 일어난다. 한 잔의 따뜻한 소금물, 그 단순한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누군가는 여전히 비웃을 것이다. 소금물 따위로 뭘 바꾼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한 잔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것을. 그건 의학이 아니라 삶의 증거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하루의 시작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
약 대신, 두려움 대신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그것이 당신의 세포에게 보내는 첫 편지다. 이제 다시 살아나도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의식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수천 번 해왔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침에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단지 그것뿐이다. 하지만 그 한 잔 안에는 수십 년의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 이야기, 그리고 삶을 바꾼 용기가 담겨 있다. 먼저 타이밍이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한다. 밤새 우리 몸은 많은 수분과 미네랄을 잃는다. 그 상태에서 마시는 소금물은 말라버린 세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양치 후 커피보다, 차보다 먼저 마셔야 한다. 이게 하루의 리듬을 바꾼다. 둘째, 농도다. 절대 짜면 안 된다. 물 200ml의 소금 0.3개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만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짜지 않아야 몸이 흡수한다. 바닷물처럼 짜면 오히려 몸이 물을 버린다. 나는 한때 욕심을 내서 짙게 타본 적이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하루 종일 갈증이 나고 몸이 부었다. 그때 깨달았다. 적당함이 최고의 처방이다. 셋째, 온도. 찬물은 위를 자극한다. 뜨거운 물은 위를 태운다. 따뜻한 물, 손으로 만졌을 때 편안한 온도, 그게 가장 좋다. 그 온도가 세포를 깨우고 위장을 열어준다. 넷째, 마시는 방법이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삼키라. 한 모금 마시고 입안에서 잠시 굴리며 삼켜라. 입속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된다. 그 과정을 통해 몸이 이제 준비됐다는 신호를 받는다. 이건 단순한 음용이 아니라 의식이다. 다섯째, 소금의 종류다. 정제염은 피하라. 그건 거의 순수한 염화나트륨이다. 미네랄이 없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을 포함한 소금을 쓰라. 특히 히말라야 솔트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다.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단, 가격보다 중요한 건 출처다. 식약처 인증, 중금속 검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라. 여섯째, 꾸준함이다. 3개월은 해야 한다. 세포가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첫 주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2달이 지나면 피부와 수면이 달라진다. 3달이 되면 당신의 혈당, 혈압, 체력이 놀랍도록 안정된다. 일곱째, 금기사항이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소금물과 약 사이에 30분 이상 간격을 두라.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소금물이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미네랄 보충이라고 해라. 그 단어 하나가 의사의 반응을 바꾼다. 의사들은 소금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나 미네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다. 소금물은 기적의 약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몸과 대화하는 훈련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그 잔을 마시며 이렇게 속삭이라. 오늘도 내 세포가 깨어난다. 한 달 뒤, 당신은 거울 속에서 붓기가 빠진 얼굴과 맑은 눈을 보게 될 것이다. 3달 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내 몸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이구나. 의학은 수많은 도구를 만들어냈지만 그 어떤 약도 자연의 리듬을 대신할 수는 없다.
소금물은 그 리듬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단 하나의 부탁을 남긴다.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말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나눠달라. 누군가의 아침에도 이 한 잔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당신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첫날이 되기를. 내일 아침 따뜻한 물 200ml의 소금 한 꼬집.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의 세포가 미소 짓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